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사급교과서 한자어 마지막에 38번째 시간으로 5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추억은 쫓을 추, 생각할 억으로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쫓을 추를 보겠습니다. 쫓을 추는 쉬엄쉬엄 갈 착과 언덕부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도망가는 적이나 짐승을 추격해 언덕으로 쫓는다는 의미입니다. 쫓다, 따르다는 뜻과 사모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생각할 억을 보겠습니다. 생각할 억은 마음심과 뜻이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뜻이는 소리음과 마음심이 위아래로 결합된 글자인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구체적인 소리로 나타낸 것이라는 의미로 뜻이나 의미, 생각 등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마음심을 더한 생각할 억은 마음으로 뜻을 잊지 않고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추억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추억은 쫓을 추, 생각할 억으로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취향이라는 단어입니다. 취향은 취미 취, 향할 향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쏠리는 방향을 뜻합니다. 취미 취를 보겠습니다. 취미 취는 달릴 주와 취할 취의 합자입니다. 달릴 주는 흑토와 그칠 지의 결합자인데 소전을 보면 양팔을 흔들며 달리는 사람 밑에 발을 뜻하는 그칠 지가 더해져 있습니다. 달리다, 달아나다의 의미가 있고 다른 글자 결합되어 쓰일 때는 달리다, 뛰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취할 취는 손에 귀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적을 죽인 증거물로 취한 귀의 숫자로 공을 헤아려서 상을 받았죠. 가지다, 취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취미 취는 달려가 취할 만큼 재미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웅취, 멋, 뜻 등의 뜻이고 재촉하다, 빠르다 등의 뜻도 있습니다. 향할 향을 보겠습니다. 향할 향은 진면과 입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여기에서 입구는 문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들어오거나 나갈 때 향하게 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향하다,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향은 취미 취, 향할 향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쏠리는 방향을 뜻합니다. 타협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타협은 온당할 타, 도울 협으로 두 편이 서로 좋도록 협의하는 것입니다. 온당할 타를 보겠습니다. 온당할 타는 평온할 타라고도 하는데 온당할 타는 손톱 조와 여자 여가 위아래로 결합된 글자입니다. 한자에서는 여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한 글자들이 많이 있는데 온당할 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망할 요, 시기할 질, 방해할 방, 망령될 망, 가늠할 간, 간사할 간, 싫어할 혐 등의 글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뀐 만큼 다른 시선으로 본 한자들이 많이 생겨나야 할 것 같습니다. 온당할 타는 여자를 위해서 손으로 억누르는 모습입니다. 고대에는 집안에서 여자를 억눌러도 마땅하고 그래야 집안이 평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당하다, 마땅하다, 평온하다 등의 뜻입니다. 도울협을 보겠습니다. 도울협은 열십과 세개의 힘력으로 된 합할 협이 결합된 글자입니다. 힘력은 쟁기를 그린 글자인데 쟁기질을 하며 힘쓰는 모습입니다. 합할 협은 여러 명이 함께 일을 하는 모습이고 많음을 나타내는 열십을 추가하여 협력한다는 의미를 나타내었습니다. 화합하다, 돕다, 협력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타협은 온당할 타, 도울 협으로 두 편이 서로 좋도록 협의하는 것입니다. 혈연이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연은 피혈, 인연연으로 같은 핏줄로 이어진 인연을 말합니다. 피혈을 보겠습니다. 피혈은 그릇명 위에 점이 하나 찍혀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그릇에 담겨진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희생동물의 피를 그릇에 받아놓은 모습으로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를 설명한 것입니다. 피 또는 물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혈 아래에 사람인 세 개를 더한 글자가 물이 중인데 고대 여러 명의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며 혈맹을 맺는 모습으로 같은 조약을 맺은 한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피혈에 마음심을 더한 것은 불쌍할 줄로 피를 흘리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뜻이니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교족지혈은 세 발의 피라는 의미로 아주 적은 양을 말하며 혈육지치는 부모와 자식 같은 아주 가까운 혈족을 말합니다. 인연연을 보겠습니다. 인연연은 필사와 판단할 단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판단할 단은 돼지머리 개와 돼지씨가 위아래로 결합된 글자인데 일중한 주둥이를 내민 채 땅 냄새를 맡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멧돼지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후각이 매우 발달한 멧돼지는 멀리 있는 것이나 땅속에 있는 것까지도 식별하고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판단할 단이 되었습니다. 인연연은 멧돼지가 멀리 있는 것이나 땅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후각으로 연결하여 판단하듯이 실사를 응용하여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줄이라는 의미에서 인연이나 연분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연은 피혈, 인연연으로 같은 핏줄로 이어진 인연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효율은 본받을 효, 비율 율로 기계가 한 일의 양과 소모된 에너지의 비율 노력에 대하여 얻어진 결과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본받을 효를 보겠습니다. 본받을 효는 사길교와 칠복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사길교는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고 칠복은 손에 매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매를 때려서 잘못된 것을 고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받을 효는 훈육을 통해 어떠한 대상을 본받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본받다, 배우다, 나타내다, 효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는 행위에 의하여 나타나는 좋은 결과이고 유효는 효력이나 효과가 있는 것을, 실효는 실제의 효과를 말하며 효용은 보람있게 쓰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율율을 보겠습니다. 비율율은 거느릴 소리라고도 하고 상수수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뜻과 도금을 가지고 있어서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글자입니다. 비율율은 거물현이 3개 모임 밑에 열십이 더해진 글자입니다. 거물현은 작을요의 변형인데 작을요는 실사의 반인 가는 실사에서 또 절반인 아랫부분을 줄인 것으로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물현은 이 실타리를 대야나 냇물에 담가 놓은 것으로 염색한 실타리를 씻는 것을 그린 글자입니다. 염색한 실타리를 냇물에 담그면 색깔이 주위로 퍼져 물이 검고 혼탁해지므로 검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거물현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비율율은 동아줄을 그린 것입니다. 동아줄은 배를 묶거나 거대한 물체를 끄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끌다, 따라가다 라는 뜻이 생겼고 이때는 솔로 읽습니다. 통솔 또는 솔선수범 등은 이끌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백제시대에 달솔, 은솔, 덕솔 등의 솔계열의 벼슬이 있었습니다. 또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나 우두머리라는 의미에서 장수라는 뜻도 생겼습니다. 이때는 수로 읽습니다. 지도자와 우두머리는 타인의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하며 대중의 표본이 되는 자리이므로 표준이라는 뜻이 생겼고 어떤 표준의 근거에 계산하다라는 의미로 비율이라는 뜻도 생겼습니다. 이때는 비율이나 환율에서처럼 률로 읽습니다. 그래서 효율은 본받을 효, 비율률로 기계가 한 일의 양과 소모된 에너지의 비율, 노력에 대하여 얻어진 결과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4급 교과서 한자어 마지막에 38번째 시간으로 5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추억은 쫓을 생각할 억으로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향은 취미 향할 향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쏠리는 방향을 뜻합니다. 타협은 온당할 타, 도울 협으로 두 편이 서로 좋도록 협의하는 것이고 혈연은 희혈, 인연연으로 같은 핏줄로 이어진 인연을 말합니다. 효율은 본받을 효, 비율률로 기계가 한 일의 양과 소모된 에너지 비율, 노력에 대하여 얻어진 결과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급 선정 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